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법원에 난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태. 법치주의를 뒤흔든 이번 사태에 강원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담자들을 단죄하고 배후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들이 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쇠막대기로 법원 유리창을 깬 뒤 이를 막는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법원에 난입해서는 집기를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았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이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순식간에 법원이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소요 사태. 강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가담자들의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폭동행위 엄정 처벌하라!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폭동 세력들에 의해서 법원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구나 우리 온 국민들은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후 세력, 동조 세력까지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을 반드시 헌재에서 파면 인용하고 그리고 그의 적극 동조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 국회의원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회의원의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발언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경찰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스스로 계속해서 이제 그 극우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이 내란을 핵책하는 것이라고. 테러에 버금가는 법원 소요 사태. 이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강원도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원주시. 이 과정에서 동원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극장 철거를 위해 여론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형사고발로 이어졌는데요. 경찰이 최근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원주시. 빨리 여기 덤벼들어.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원주시가 시민들과 수시로 충돌하면서 공무원 10여 명이 폭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는데 경찰이 최근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조건적 수사 종결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실시하라. 경찰은 공무원과 시민 간 충돌 과정에서 당시 원주시 문화예술과장이 시민들을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원주시청 출입구 앞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원주시 비서관이 배달업체를 통해 관련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배달업체 대표가 동료글을 남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주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위계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경찰은 대부분의 행위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라고 봤지만 죄는 아니라는 판단을 한 건데 극장 보존 측 시민단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경찰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악플 달라고 시키고 실제로 악플이 달리고 그것이 여론에 영향을 주고 이게 허용이 되는 행위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고발단은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원강수 원주시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면 시설 재배 농가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난방비인데요. 농식품 벤처기업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난방기가 개발돼 난방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서자 달큰한 딸기 향이 가득합니다. 초록 이파리 사이사이 빨갛게 익은 딸기가 앙증맞게 달려 있습니다. 혹여 상처가 날까 꼭지 부분만 살짝 꺾었단 뒤 바구니에 담습니다. 딸기는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도 영상 13도 이상, 낮에는 26도에서 28도 수준으로 온도를 유지해줘야 잘 자랍니다. 딸기 수확철인 겨울이면 농가에서는 난방비가 가장 큰 걱정이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친환경 난방기를 도입해 난방비를 절감했습니다. 기름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대략 평균적으로 잡아보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제 지난달에는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난방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원주의 업체가 개발한 이 난방기는 일정 온도까지는 건식으로 온도를 빠르게 올리고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습식으로 전환돼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등유나 목재 펠릿을 원료로 하는 기존의 대형 온풍기를 쓸 때보다 난방비를 60에서 70% 수준까지 줄일 수 있고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도 없습니다. 설비 시설이 없습니다. 저 온풍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전기선만 연결하면 돼요. 농가 사장님들이 작업하시는 동선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식품 벤처 지원 사업에 문을 두드렸고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받아 개발과 판매에 성공했습니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열정을 가진 창업가들을 지금 폭넓게 발굴하고 있고 지원을 통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급격한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때 작지만 기술력을 갖춘 농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내면서 어려운 시설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올해 들어 도내 혈액 보유량이 많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헌혈자에게 주는 선물을 늘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한 강릉 헌혈의 집에서 사람들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400번 넘게 헌혈을 하는 사람부터 다른 지역에서 강릉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까지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직접 나선 겁니다. 친구랑 같이 놀다가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처음 할 때는 막상 이제 피를 뽑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겁이 나고 그랬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인구가 줄면 헌혈 인구도 줄 수밖에 없는데 피를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는 늘고 헌혈을 많이 하는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 영동 지역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학생들의 방학이 겹치는 겨울에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게 관례지만 올겨울엔 호흡기 감염병까지 유행하면서 헌혈자들의 발길이 더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헌혈자에게 기념품을 하나 더 주는 행사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올해 헌혈 스탬프 이벤트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헌혈하실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드려서 8개 완성하시게 되면 기념품 하나를 추가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 이벤트가 이제 혈액 수급이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헌혈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모자란 혈액은 AB형과 A형입니다. 현재 AB형은 3.5에서 4일치, A형도 4.5일치만 보유하고 있어 안정권인 5일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헌혈자의 수가 급격히 주는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A병 같은 경우가 1월 달 들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 전까지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도내엔 춘천과 원주에 3곳씩, 강릉에 1곳까지 모두 7곳의 헌혈의 집이 있고 15개 시군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강원혈액원 측은 헌혈의 집이 없는 지역에 헌혈버스를 더 자주 보내는 등 헌혈 확대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3일에 열리는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앞두고 강원도가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천과 영월, 삼척 구간 고속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못했다며 강원 남부권의 접근성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경제성 지표보다 지역 균형 발전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5조 2,031억 원으로 강원 지역 SOC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다음 달까지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원주시 태장 2동과 소초면, 호저면, 횡성군 실내체육관에서 현장 접수를 하고 있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과거 신청 기간을 놓친 보상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와 횡성 지역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주민 3만 8천 명에게 103억 6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50분쯤 영월군 한반도면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물건을 옮기는 간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 조부모의 유고를 비닐하우스에서 태우고 빠 장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며느리에게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지난 2021년 3월 원주에서 시 조부모 무덤의 유고를 꺼내 비닐하우스에서 태우고 돌과 쇠막대로 빻아 화장한 60대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어머니 뜻에 따라 위법하다는 인식 없이 범행한 걸로 보이지만 사건 과정을 해당 여성이 주도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위법성도 인식했던 걸로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강원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기준 강원 지역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727원으로 지난주보다 25원 올랐습니다. 리터당 경유 가격도 1,584원으로 전주보다 21원 오르면서 기름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오는 3월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단속에 나섭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내일부터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 행위와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금고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해 단속합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돼 집중 단속을 전개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한국관광100선에 도내 11개 관광지가 선정됐습니다. 춘천 남이섬은 7차례 모두 포함됐고 설악산 국립공원과 원주 뮤지엄산,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 각 6회, 대관령 관광특구 5회, 간현관광지 4회, 동해 도깨비골과 해랑전망대, 무릉계곡이 각 2회째 선정됐습니다. 평창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동해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 주기로 선정하는 전국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올해 강원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됩니다. 원주 부론초와 귀래중, 횡성 5곳, 영월 9곳, 평창 3곳 등 12개 시군 40개 학교에서 232명의 수도권 유학생을 선발합니다. 주거비 지원이 종료된 61명도 연장을 신청해 총 293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이는 강원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도입된 2023년 2학기 33명에서 8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